네, 이번 시간에는요, 개항 이후의 사회, 그리고 근대 문물의 수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요, 왜 묶어서 보냐면,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데서 제가 거진 대부분 다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차분하게 공부해 왔으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묶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요 보기에서 이제 해결을 좀 보기에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교육기관 원산학사.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식 사립학교다라는 것까지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문학 그리고 유경공원 우리 봤죠? 유경공원. 그래서 관립학교였다. 그리고 갑오 을미개혁 시기에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교육입국 조서 언제 반포했죠? 2차 갑오개혁 때 반포했습니다. 이거 다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립학교를 설립했다. 이 관립학교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요건 안 봤죠? 소학독본이라는 교과서를 발행을 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관립중학교, 외국어학교, 그리고 실업학교와 기술교육학교, 철도라든지 뭐 양잠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유학생 파견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봅시다. 신문도 다 봤던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 그리고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순한문체였다라는 것까지만 조금 추가로. 그리고 이제 한성순보가 폐간되고 나서 한성주보를 발행했고요. 그 이후에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과 영문판으로 민간에서 발행한 것. 다만 비용은 정부에서 많이 부담을 해줬다. 그리고 발행인 서재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이랑 황성신문을 좀 보지 않았었는데요.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요, 대상이 뭐냐면 서민들이랑 부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해줬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 한글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부녀자, 그리고 저기 서민들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황성신문, 우리가 시일야 방성대국 보면서 잠깐 봤었죠? 이 황성신문은요, 남궁옥, 그 독립협회 때 잠깐 이름이 나왔던 남궁옥이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 황성신문은요, 대상이 뭐냐면, 아까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서민과 부녀자였다면, 이 황성신문은 그 숨어있는? 그러니까 하여간 좀 웅크리고 있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깨어나라. 이제 우리 이렇게 애국 활동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깨어나라. 요런 고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한문체로 발행을 했어요. 유생들 읽고 나와라. 세상 밖으로 나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성신문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도 나왔죠. 이건 양기탁, 그리고 양기탁이 영국인 베델을 앞세워서 발행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영국인 이름으로 발행을 해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조선인 이름으로 발행하면 건드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양기탁, 베델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바로 대한매일신보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필수 기출문제 25회 35번 기출이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복을 게재하였다. 황성신문이죠. 그리고 최초로 상업관가를 게재하였다. 요거는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그리고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의 신문이었다. 요거는 뒤에 볼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이 만세보 같은 경우는 손병희가 이제 제2에서 발행된 신문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읽을 필요 없죠.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세보 방금 문제 풀면서 봤죠? 천도교. 이게 만세보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기관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국권회복운동 확산, 그리고 민족의식과 자주의식, 독립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러한 신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발행신문을 탄압을 하고요. 그리고 반일 논조를 억압하는 언론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3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37번은요, 이 독사실론, 이거는요,
이거는요, 신체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족주의 사학이거든요. 민족주의 사학이면 웬만하면 신체호입니다. 그러니까, 좀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신체호 선생이 관련돼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박은식이에요. 동명왕실교와 천개소문전. 이거는 박은식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138번. 다음 조서의 반포에 타라. 일단 조서. 그리고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맨 밑에 읽어봅시다. 고종실록. 그러면 교육입국조서죠. 그러면은 2차 가보개혁기. 그러면은 한성사범학교겠죠. 한성사범학교. 동문학, 원산학사, 유경공원. 이건 위에 나왔던 거고,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요것도 이제 1890년대입니다. 1898년인가 그래요? 네, 이화학당.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입국 조서를, 그 교육입국 조서와 관련돼서, 세워진 것은 한성사범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화학당이라든지, 약간 요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건물을 제시해주고 이 시기에 알맞은 건물로 만든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요거 뒷부분에 기출문제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대문물 수용으로 넘어갈게요. 근대문물 수용 한번 쭉 읽어보시죠. 개항 이전엔 첫나라 사신을 통해서 서양과학 기술을 소개했다. 북학파 봤죠? 북학파들, 요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북학파들입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는 조사 시찰단 파견했죠. 신사유람단. 그리고 영선사 파견했죠. 그래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가부개혁 이후 과학기술진흥노력, 그리고 근대적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경성의학교라든지 철도학교라든지 광무학교라든지 그냥 이름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근대시설을 확충, 근대시설 도입했다.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그리고 1년 후에 세워진 게 바로 우정국.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는 종두법, 광해원, 광해원은 곧 제중원으로 바뀌죠. 그리고 광재원, 요거까지 다 봤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편, 우정총국, 방금 얘기했었죠. 그리고 전신 봤고요. 한성전보총국이라는 걸 세웠다. 그리고 전화 설치했죠. 전화, 그 다음에 전기, 철도, 이런 거 다 봤죠. 그쵸? 네,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기출 문제 26회 39번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140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140번 같은 경우는 기차에 관한 얘기잖아요. 기차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오답이 딱 보입니다. 주로 미국 자본에 의해 부설되었다. 아니죠. 일본 자본에 의해 부설된 거죠. 네, 요 정도로, 이제 드디어 개화기를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개항 이후의 사회, 근대문물의 수용 이 부분은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이 블로그로 되게 한 표로, 표 하나로 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인쇄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910년도, 그리고 1920년도, 그리고 1930년도 일제의 통치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